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매력적인 만화를 지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변신하여 소나무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배경은 대선의 동쪽 끝에 위치한 대소산 옆에 있는 얼음 산맥이 둘러싸는 곳입니다. 푸른 초원과 푸른 산들 사이에 따뜻한 태양이 빛나며 풍부한 식물과 동물들이 번성하는 장소입니다. 밤에는 찬 공기가 느껴지고 낮에는 따뜻한 햇빛으로 풍부한 식물이 자라고 다양한 동물과 이상한 생물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오랫동안 대소산의 군단에 의해 공격을 받아온 늑대의 형상입니다. 이 늑대들은 매일 끊임없이 모이는데 아무도 그들이 유명한 초범한 월랑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큰 산에 안개 낀 짐승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러쿵저러쿵 말하다가 마침내 참을 수 없었다. 초월적인 난 3D 혈통 늑대가 조용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으면 고지곳대로 이곳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평평한 대지를 놓칠 수 없어 두 늑대 무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으며 달의 노래는 위협적인 모습을 하며 그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지녔으며 강력한 지도자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달의 노래 아래에는 준비된 많은 전투적인 늑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살고 싸우며 영토를 보호하는 종입니다. 단지 생각만 해도 결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늑대군은 산 정상에 꽉 차 있으며 달의 노래에 따르면 그것들은 분명히 오고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대소산의 군단이 이 회색 늑대 무리와 맞서 싸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백경 지역의 깊은 곳에서 최고의 추위가 시작된 이후 몇 차례의 공격이 있었지만 얼음 거인은 언제나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얼음 거인의 군단은 어떤 색색의 늑대들이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얼음 거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어두운 달빛색으로 보이는 곤충 종류인 달빛 그러나 건장하고 전투적인 모습으로 군단을 이끄는 것은 다른 종류의 생물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곤충으로서 어두운 색깔의 달빛을 띠고 있으며 강하고 전투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군단을 이끄는 데 필요한 만큼 강력하고 전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화염달의 노래가 모든 것을 보호하려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백경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어떤지 궁금할 것입니다. 걱정, 의문, 물음 등이 닥쳐오며 아직 대소산의 군단이 다가오지 않았던 곳들도 물론 귀신처럼 어둠스러운 곳들도 조용히 돌에서 새겨진 의자 위에 앉아 생각에 잠긴 인간의 모습이 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실험의 결과로 이상한 나무가 성장하고 있다. 각자의 사고를 추구하지만 모두가 그들은 대소산의 군단의 발자취가 그의 영토에 놓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따뜻한 태양이 빛나며 넓고 넓은 초원 사이에 초록 풀이 잔뜩 자리 잡아 있을 때 마침내 익숙한 발톱이 지금 이곳에 놓여졌습니다. 불꽃이 둥근 것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두 군인과 두 마리의 소 늑대와 9명의 사신이 마침내 나타났다. 그러나 낯설게 보입니다. 이들은 고립된 이상한 생물들로서 대규모의 통솔을 받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늑대군이 놀라운 수로 공격을 하며 조용히 탐색하는 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갑자기 초원 위에 나타납니다. 검은 회색 털이 뿌리는 야생의 모습과 강력한 발걸음. 백경은 처음으로 달의 노래를 발견하지만 달의 노래는 단지 그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가 혼자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것은 다른 빨간색 털의 늑대가 두드러진 달의 노래에 활짝 펼쳐진 털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그 뒤를 쫓는 두 늑대 뒤에는 조용히 다가오는 회색 늑대 군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날이 왔다. 달의 노래는 미간을 찌푸리며 상대를 세어보고 1, 2, 3적도 없고 4명이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며 그것들이 대소산의 군단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수는 많은가요? 그것들의 무리는 이미 100마리가 넘었고 그래서 달의 노래는 그들의 표정에 다가갑니다. 그들은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로 달려왔다. 그것의 이빨은 날카롭고 괴롭기 때문에 발가락 아래에 있는 동물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불타는 불꽃 냄새는 그의 피부에서 바람을 불어넣어 동물들이 두렵게 만듭니다. 이번에 이전보다 더 많이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거북하고 전투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를 매우 오래 기다렸다. 더 심층적인 눈빛으로 들여다봐 보면 그들은 우리의 삶의 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달의 노래의 집안은 단지 생존을 고려하는 것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만큼이나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많아서 이 대적 상대와 싸울 격투 경험이 있는 판다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강하고 자신보다 강한 적들과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더 강한 적과 손을 잡아 승리를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종들이 조금 놀고 덜. 누구든지 간에 그는 이미 그것을 전부 빼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분위기만 보면 너는 어쨌든 악정고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구미는 두 형제가 수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심해의 왕에게 밀리지 않음을 상기시켜준다. 신중한 태도는 월랑에게 경멸의 비음을 얻게 한다. 그러나 일부 짐승이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오만한지 이것이 바로 늑대의 가장 자존심이다. 월랑은 즉시 그의 수하를 달려들게 했다. 그의 머리색과 비슷한 사나운 선봉대나 입이 달려들어 그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허시를 조사하고 주동이 피타여야 옳다는 것을 보았다. 제비꽃과 소와 말이 달려들어 여느 때처럼 싸우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뒤에 서서 관찰하고 지지할 책임이 있다. 결국 이 대초원에는 큰 산의 수가 너무 적어 중요하지 않다. 이 무리 속의 늑대와 성공적으로 맞서 싸우고 싶다면 우선 별이 우두머리에게 가져오는 첫 번째 기술은 중력 나이프에서 강한 배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늑대무리의 선봉을 때린 채 아무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공중에서 땅으로 직접 자르는 일순간의 배기입니다. 소년이 송곳니의 늑대 무리를 밀어내는 것부터 시작해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고도 생존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리고 조상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했는지 보아야 했다. 그가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맞이하여 그것들을 빠르게 지나가게 했다. 그가 팔로 곰을 내려치면서 얼음틀에 쌓여있는 손을 사용하여 바로 칼을 휘둘러 두 토끼를 자른다. 앞에 늑대 두 마리만 남았다. 길게 펼쳐진 손을 사용하여 멀리 있는 적을 맞이하고 한 마리는 검은 바람을 내뿜어 앞으로 뭉개진다. 큰 기둥이 되어 앞으로 휘몰아쳐져 그 옆에는 불길과 유사한 색상의 공간이 된다. 피와 우두머리가 있으므로 그들은 풀미라와 조상을 놓치고 구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뒤쪽 늑대 떼에 접근하지 말고 먼 거리를 다루는 팔을 펼쳐 적을 맞이한다. 하나는 검은 바람을 내뿜어 앞으로 말려들고 큰 기둥이 되어 공격한다. 피와 우두머리는 그들을 지나치고 늑대 떼와 조상을 놓치고 직행하여 흑풍은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고 피와 우두머리는 돌아서서 늑대 떼를 향해 이동한다. 풀미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입에서 불을 내뿜고 갑자기 그의 몸에 불이 격렬하게 일어나 자신과 그녀 자신을 태우는 물의 생명처럼 적들을 공격하고 모두를 처리한다. 그들은 불에 타서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공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전에 죽은 개가 된다. 불이 달아오르는 곳을 지나면서 달불개는 완전히 솟아오르고 방금 전 이 자만심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 혼자서 이렇게 치명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달불개는 입을 비죽이 찌푸리며 그것은 대산의 이상한 짐승이자 그곳에서 100마리 중 하나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가 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에 그는 대산의 이상한 짐승이 실력에 강하지만 전략, 전투기술 및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뛰어나다. 늑대들 밑에서 땅이 갑자기 울린다. 움직임과 표면이 돌출되어 나타나는 것은 마치 무엇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처럼 놀랍다. 한때의 쥐가 땅 밑에서 도망쳐 나와 늑대들 밑에서 공중으로 날아올라가며 각자가 미리 예비해둔 것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서로를 공격한다. 달불개는 최대한 늘어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그들이 언제 여기에 왔는지 또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 즉시 답변이 빠르게 도착하여 바위 아래에 평평한 땅이 생겨난다. 달불개가 서 있는 곳은 갑자기 부서지고 깨어져서 아래로 떨어져 짙은 검은 쥐떼가 서로 밀착되어 뭉쳐있다. 그들의 찌릿찌릿 소리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직접적인 충돌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 달불개는 즉시 입에서 영혼을 내뿜어 몇 마리의 쥐를 굽기 시작하여 그들이 자신에 다가오지 않도록 굳게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직선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레이저 비거나이 3개의 방향을 수입하는 것뿐이다. 그때 쥐들이 사방팔방에서 달려와서 화로를 물어뜯는 동안 동료들은 분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적의 흉포한 힘은 불길처럼 퍼져나가며 몇 마리의 쥐를 왼쪽에서 불태우지만 오른쪽에서는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늑대는 갑자기 몇 볼을 뛰어서 갑자기 피해갑니다. 금방이라도 노을빛이 어느 쪽에서 날아드는 것처럼 보이는 달의 노래의 얼굴에 오는 것처럼 그것은 마치 그것이 그의 앞장에 있는 쥐의 선봉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야 실력이 있지만 이 속도는 일반 눈으로 감지됩니다. 달의 노래는 그것을 예측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돌아서서 그의 영혼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전방으로 던져진 전류와 대치하여 성공적으로 자신을 보호했다. 그러나 다른 이상한 생물의 영혼과 만난 순간 달의 노래는 자신의 기술의 힘을 판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몸을 점검하고 실험해야만 했다. 이것은 철이 더해진 쥐로서 철의 세계에서 가져온 것이며 이제는 강력한 적이 되어 달의 노래와 대면하려고 합니다. 경계에 가득 찬 눈앞에서 달의 노래에 대한 걱정은 적들의 땅에 발을 디뎠다. 이것은 확실히 이전의 쥐의 수와 완전히 다른 짐승이다. 갑작스러운 실험에서 늑대를 경기로 끌어들이기 위해 싸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구미는 유명한 불꽃을 교차하며 영역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했다. 달늑대는 두 늑대의 공격이 일치할 줄은 몰랐다. 화랑은 화가 났지만 월랑은 곧 화염의 광력을 회복하여 거의 9개의 불을 건드려 늑대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들이 서 있고 있는 두 늑대에게 강한 일격을 가하는 것은 누구든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직면해서 싸울 경우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달은 살며시 땅에 떨어져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불꽃을 해치는 연기는 없었다. 선두에 선 두 사람은 여전히 서 있었다. 뱀 아월 호수는 다시 위협을 받았지만 화염은 두 상대를 다치게 하기에 부족하다.